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의 서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51%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좋아하시는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그리고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 3월 9일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이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번에 여론조사는요, 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가 유일하게요, 매주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한 주간의 여론조사 내용을 매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일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집단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좀 더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3054명, 응답률이 6.9%입니다. 조사한 결과인데, 모든 조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 제가 보기에는요, 선대위, 그러니까 경선 국면 이후에 아니면은 지난 6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가장 악재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지율 근본은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 면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는 이제 붉은 녹색 신호등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녹색 신호등이 갈수록 색깔이 진하고 계속 3월 9일까지 계속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이건 지지도입니다. 지지도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4.0%, 이재명이 37.5%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3.8, 심상정 3.2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그렇게 돼서 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말이죠, 3.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2.3% 하락, 이재명은 0.6%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급격히 좁아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시할 필요는요, 여기서 중시할 필요를 보면 지난 11월 22일서부터 쭉 흐름을 보면, 일간 흐름을 보면 최고 높았을 때가 48%예요. 11월 25일 날. 여기서부터 살살 빠져가지고 12월 1일 날 41.7까지 빠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41.7에서 43.3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2월 1주차 경우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1월 22일 날 36.9에서 시작해가지고 최하로 떨어진 게 36.2로 떨어졌다가 살살 올라가세요. 근데 전부 38% 됩니다. 12월 1일 38.2, 38.8, 그 다음에 38.9 이렇게 해서 약 5% 정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11월 네 번째 주에는 46.3에서 12월 첫 번째 주가 44.0, 2.3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11월 네 번째 주에 36.9에서 37.5로 약 그러니까 0.6%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성,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 가능성을 좀 볼게요. 당선 가능성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7.3, 이재명이 43.3. 그래서요, 지지율보다도 격차가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지만은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심상정과 안철수 지지층은 모두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38.5, 이재명이 38.3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의 88.9%가 부동산 문제 해결 최대 책임자로 역시 이재명 후보를 뽑았고, 윤석열 지지층은 이보다는 좀 떨어져서 79.8%가
윤석열을 꼽고 있어요. 이 대목은 뭘 얘기하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층 안에서도 79.8, 이재명은 88.8, 약 9% 정도가 차이 나요. 그래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 내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투표 여부와 관련해서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층은 몇 프로가 되냐면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47.0,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는 40.3. 그래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말하자면 의사, 이거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결속도가 더 높은 것이다. 그리고요, 투표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92.1%입니다. 그래서 내년 투표율이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이 33.1, 그래서 6.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당은 6.9, 그리고 열린민주당 5.5, 정의당이 3.3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 평가는요, 부정평가가 56.8, 그래서 여전히 높아요.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간만에 40%를 회복했어요. 40.5. 그래서 16.3% 정도의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규섭 교수가 금년도 여론조사를 전부 다 분석했어요. 지난번에 분석을 했을 때는 305개 했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308개를 분석해 본 결과 12월 첫째 주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36.1, 이재명은 35.5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4.1, 안철수 4.1, 김동연 0.8. 그래서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편차가 0.6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신년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달 말쯤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에 표명했던 입장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집권 전이라도 사면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문이 또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입장문, 왜냐하면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선대위 출범에 앞서서 일단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말이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선대위 출범식을 합니다. 기쁜 날이다. 저는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그 과정이 국민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남도 이대녀도 20대도 40대도 이해가 다르고 정서는 달라도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운영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신입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요, 이 사람들을 강조한 것은 빅플레이트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플레이트라는 건요, 우리 보수층의 사람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탈진보인사들까지도 와 있고, 중도층도 와 있고, 무당층도 와 있고, 호남 사람들도 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견이 있게 정치가 존재하고 이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정치는 성립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라면 누구든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목은 뭐냐, 선대위 구성까지 김종인 그리고 이제 이준석 한편에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압박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게 김병준, 김한길 아니겠어요? 이런 것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핵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일종의 우회적, 암시적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 구성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구성은 오늘 출범만 돼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좋은 인재는 영입하겠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대목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창조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견의 존재는 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창조의 자양분입니다. 이견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의 일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한 주 내내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지방 방문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력 또 이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라.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견을 잘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찢겼습니까? 그릇된 이념과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 이견을 조정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이 국민을 이 보수와 진보로 딱 갈라치기 해서 국장을 운영하는 대통령, 여러분들 이런 대통령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능 정도가 아니라요, 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에요. 이런 분열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통합 정치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범식 이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국민 여러분을 뵙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쳤어요. 정말 단 한마디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공감을 받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에서 여기 뭐 댓글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댓글들이 86개가 올라와 있고 좋아요 표시가 한 865개 그리고 또 이 공유가 45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제 올린 입장문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래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종인 위원장님의 합류 그리고 부산에서의 시민들의 열광 이런 걸 보고 정권 교체의 열망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을 바꿀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 포용 모드로 전환했다, 송구한 마음 자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보였다고 이제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되면서 윤 후보가 따르라는 식이 아닌 겸손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너무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이 고개를 숙인 거 아니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 하고, 또 이렇게 이 검선 포용 모드로 바뀌는 것이 리더십의 근본적 변화인지 아니면은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시적인 태도 변화의 일환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문고리 3인방, 윤핵관 문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갈등은 또 재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지만은 슬로건으로서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공정경제, 안전사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 연구해 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요, 이 포용, 그 다음에 포용의 리더십과 관련된 입장문, 이제 어제 나왔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대로 인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필연성과 당위성 우리가 홍보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을 바꿀 일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출마선에서 밝혔듯이 이 9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1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입니다.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합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리더십입니다. 이러면서요, 말하자면 나라의 이번 대선은 명운을 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에게 아낌없는 그런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공식 출범하는데 선대위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그리고 기존의 김병준과 김한길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중도 색깔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고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그리고 박주선 공동상임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금태섭, 김근식 씨가 합류한다. 그리고 이 함익병 씨는 이제 탈락이 됐고요. 여성의 권리는 4분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재를 찬양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임명이 됐다가 바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비니좌로 유명한 지난 오세훈 시장 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노재정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또 여러 가지 밝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서 합류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대위가 영 석연치 않아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대선에 이겨도 솔직히 바랄 게 없다. 그리고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예, 생각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계속 고심했는데 그 이유는 초기 선대위 구성 과정상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서 갈 생각을 안 했다. 선대위가 너무나 요란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야 선거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 얘기, 저 부서에서는 저 얘기를 한다면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선대위도 비서실에 따로 정책실이 있고 정책 총괄하는 부서도 따로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총괄 정책본부장이 있고 또 윤 후보의 비서실 안에 정책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나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해서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노역이 있으니 전권을 요구한다느니 하지만 전권을 가져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때문에 하려고 하냐라고 하더라. 그만둬버리라고 하더라. 그럴 정도의 심정이었다. 그러면서요. 선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무슨 나이 80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얘기하는데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한 것이다. 그래서 나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당연히 나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요. 아무리 이 청년보다도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일단 일정 수준이 넘으면 한물 같다, 늙었다, 꼰대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무시 못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요. 새로운 인물들이 거론된다. 누구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과거에 다 거론됐던 인물이지 뭘 새로운 인물이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금태섭 전 의원은 합류할 거라고 본다. 나는 확답을 받았다. 그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맡아서 할 것이고 선거 전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윤희숙에 대해서는요, 그분이야 장원이니까 합류하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일단 합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경의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하셨었는데 한 달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처신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수정 교수와 비슷한 이유로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다. 사람 영입하는 게 내 소관도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처벌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어요. 이 최강욱이 그야말로 반윤석열의 1등 주자가 최강욱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인 친여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에서 고발한 이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고발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코바나 콘텐츠가 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은 2016년도 12월부터 17년도 3월까지 예술의 전상에서 진행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에 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협찬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별의별 이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다 기각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일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협찬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 이 정도 되면 만세 불러라. 그야말로요. 그 정치 수사가 아니겠어요? 결국 외압에 의한 이 정치 수사. 불법 사실이 없는데 불법 사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 권오수 회장은 구속됐지만은 결국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이어서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이 이 뇌물죄가 의혹이 있다. 이래서 밀어붙이고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서 별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관두고 이 손준성 하나도 제대로 신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은 무혐의밖에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이러한 수사, 이 고발을 한 최강욱, 그 다음에 이 사세행, 이런 시민단체와 이 고발자에 대해서 이 별도의 법적 조치, 예를 들어서 무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대응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이제 다 돼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시간 문제다. 명분만 잘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촉이 그 어느보다도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박식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임기응변도 좋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체면이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체면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뼈를 내서 만든 게 청년과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이잖아요. 여기에서 매일같이 질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답변하는 게 굉장히 짧은 한마디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 바지 사장 같다. 이런 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로 울산도 내려가고 또 김정인 위원장 결국은 영입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딱 한 줄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호 전 의원은 김정은이 뭔가 역할을 해서 킹메이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자리만 찾아다녀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 네거티브한 이 기존의 판단 쉽게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라 끝까지 요구한 이유에 관해서 홍준표 의원의 답은 뭐냐? 파리떼 압박용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 부스터 샷을 맞는다고 청년의 꿈 이 홈페이지에 홍준표 의원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방역에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 누리꾼이
부스터 샷 맞는 것이 떨리지 않느냐 물으니까요. 홍 의원이 굉장히 재밌게 이거 팔자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팔자성환이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나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 봐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감성, 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조폭 변호한 것도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우리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4일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서 얘기했는데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출신이 비천하면 저희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진흙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비천한 집안 출신 얘기하는 것, 즉 출생의 귀환과 천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려지는 세상이라면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말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그 사람의 처신과 행적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향한 열정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출생의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그가 과연 그동안의 품행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 탄핵 대선 이후에 다시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평시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었겠냐? 어차피 안 될 선거니 당신에게 기회가 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본인이 듣고 분노, 그리고 이 한국에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이 에피소드도 소개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정책은 실종되고 감성과 쇼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이재명 함량 미달이고 그리고 품행 행적 태도로 볼 때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최근에 또 이 조국 사태 말하자면 흔들고 있어요. 사과한다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요. 친문 강성들, 특히 추미애 이런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상 충돌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정성이 있느냐? 표 관리하는 것밖에 더 의미가 있느냐? 전혀 의미 없는 가짜 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지현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매포용 사과가 아니면 진정성, 책임감을 갖춰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조국을 사태라고 규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조국이란 인물의 위선과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공정의 가치와 분열된 사회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까지 인정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론에 쫓아서 한 사과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최수석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가 중도층의 지지율 극복을 위한 매표용 사과가 아니라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춰라. 진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추미애는 물론이고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에 있는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이런 사람들 역시 조국이라는 원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조국 수사에 참여했던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 그리고 조국 사태로 고초를 겪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해서 조국 수호대의 좌표 찍기로 고통받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사과 그리고 원상회복 약속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있어서 조국의 존재는 확장해야 할 중도층과 지켜야 할 극성 지지층 사이에 놓인 강, 바로 조국의 강인데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뿐인 사과가 아닌 민주당 전체의 진정성과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적어도 추 장관과 조국 수호대가 동참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권의 이런 강은 더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수감된 김경수 지사,
지사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만기 출소하고도 아직 추징금조차 다 내놓지 않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이다. 국민은 이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 역시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도 이 한명숙 사건,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 제대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압박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 출신 비준 문제를 가지고 역시 고민정의가 또 나왔어요. 고민정의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야 돼요. 왜? 고민정의가 나오면요,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되지 않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진흙 속 연꽃이라고 최근에 이 고민정의가 비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의가 또 웃겨요. 다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반박.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맞나 보다.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참 고민정의의 수준의 한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민정 의원이 지금 페북에 밝힌 입장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나? 그 얘기는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논리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수준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요, 이 고민정의가 이 진흙속 연권 언제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4일날 페북에서 이재명 후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산에서 자기 가족사 비천하다. 그러니까 주변 뒤지면 더러운 곳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지난 4일날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요, 그런데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가며 살아온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진흙 속 연꽃을 봐달라. 그래서요, 진흙 속에 있는, 즉 주변에 비천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진흙 속에서 연꽃 이재명이 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국민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고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진흙 속 연꽃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요, 진흙만 보지 말고 또 하나 이 정철 민주당 선대위 메시지 총괄이 또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이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흙만 보지 말고 이재명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 진흙탕에 뿌린 엄청난 양의 땀에 또 시선을 주십시오. 이 뜨거운 말이 당신을 등에 태우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달린 말에 진흙이 묻는다. 말들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래도 이 정철, 이 사람은 말이죠, 누군가 이 메시지 총괄인데 고민정보다는 좀 한 수 우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실력, 실천, 실적, 삼실을 두루 갖춘 말이다. 이 말이 성남을 달리고 경기도 전역을 누빈 후에 이제 대한민국 종주를 꿈꾸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말은 어떤가? 평생을 마구간에 푹신 앉아 있었다. 어떻게 달릴 건데? 물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달릴 거라고 대답하겠지만은 그거 과연 될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춘 말, 가야 할 곳이면 두려움 없이 땅을 박차는 말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까고 끼고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말이 돌파력, 추진력 보통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죠. 말. 그런데 이 말이 훈련이 안 된 말, 부족한 말은요, 돌파력과 추진력을 함부로 남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말은 어디로 가느냐? 가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보리밭, 또 우리 쌀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 논 이런 데 밟으면서 곡식을 다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말에 바로 이재명이가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을 끼고 도는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입장문은 결국 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고민정의가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요, 무식하고 무능하대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서면 유세와 관련해서 당 대표가 후보의 상황도 아닐 텐데 낄 때 빠질 때를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접수하고 현장은 이준석 대표가 접수하고 선거는 부인 김건희 씨가 접대했다.
윤 후보가 반드시 차지할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윤 후보에게 느끼는 국민의 감정은 배신과 분노, 온갖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무능, 외교노동, 청년 여성 분야에 대한 무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무식은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잖아요. 이재명은 그래도 좀 언뜻 보면 유식해 보여요. 근데 고민정의는 아무리 언뜻 봐도 유식한 게 아니고 정말 무식이 어디까지가 무식한지 바닥이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제 특검에 관해서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홍보전에 나섰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라. 뭐 말이 많아.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었냐면 근거 있는 혐의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대장동 살 때는 근거 없는 혐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한계예요.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요.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이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개발 특검을 100% 환영한다. 그리고 티끌만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와 관련된 의혹은 몇 달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특검을 환영한다. 그리고 윤 후보는 화천대유팀의 부사은행 대출비리 묵인 혐의가 뚜렷하고 화천대유 돈으로 붙인 집을 급하지도 않은데 매입했다. 혐의와 의혹이 뚜렷한데 검찰 수사는 더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화천대유 비리 사건 중 윤 후보와 관련된 뚜렷한 혐의와 의혹은 빼고 특검하자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다. 윤 후보의 범위와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후보가 바로 법인이다. 자, 그러면서 윤 후보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미 얘기했잖아. 이 꼼수, 이 가지치기 특검 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장난치지를 말아라. 저는 그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 가세현이 말이죠. 가세현이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